이 어두운 부분은 또 이렇게 해나가면서 여기 디테일을 줄 때 또 그림자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그 어떤 사물마다. 또 특히 나무는 나뭇가지의 그 명암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그 안에서 또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복잡하게 하고 가령 여기다가 뭐 이 동물 하나, 동물 같은 거 이런 걸 집어넣는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삼여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은 삼여도가 뭐냐 하면은 세 가지의 여유를 뜻하는데, 그 우리 동양에서 동양화법에 많이 들어있죠, 그게. 자, 일단 수채화에 물을 칠했어요. 이렇게 주변에. 물고기 3마리를 그릴 건데, 그리고 여기다가 가령 물이 잘 안 보이네. 물고기를 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거는 물고기의 눈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아까 그 물칠한 부분이 그 보이실 거예요. 물칠한 부분이 어디에 보이냐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이런 데는 번지죠. 번진다. 이 번지는 거는 웨트, 온, 웨트, 젖은 상태에 젖은 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물기가 있고, 또 펜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니까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 물기가 없는 부분은 이거 안 번지잖아. 여기는 안 번지잖아요. 여기는 번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삼여도 그린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나 물건이나 세계를 그리는 그런 방법을 많이 옛날에 스승님들이 가르쳤거든요. 그거를 여기 이제 물고기를 이번에는 이 드라이한 상태에 이 젖은 거를 해서 한번 물고기를 그려보자고요. 자, 이렇게 이제 뭐 무슨 물고기든 뭐든 이렇게 제가 이제 그렸어요. 꿀이. 지금 이 상태를 보면은 번지는 게 없죠. 앉는다. 왜 안 번질까요? 물칠을 안 했잖아요. 물칠을 안 했다. 이런 거는 그럼 뭐죠? 드라이, 온, 웨트. 젖었다, 말렸다. 영어 이거 안 해오셔도 돼요. 그냥 요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그려볼게요. 자, 물칠을 이번에는 불규칙적으로 할게요. 이렇게. 이거는 그러면은 뭐겠어요? 혼용하는 거죠. 섞는 거야, 이제 말하자면. 자, 여기다가 이제 물고기를 눈알을 그리고 옆에 지느러미, 그 다음에 꼬리 이렇게 그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처음에는 요 가둬가는 법칙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를 의도해 가지고 혼용으로 했잖아요. 혼용. 두 가지를 다 합쳤다고. 번지는 거하고 번지지 않는 거하고.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원래 법칙은 두 개밖에 없지만 세 가지의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수채화, 수묵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방법들은 아크릴은 안 쓴다고. 아크릴은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불투명. 이러한 기법을 내기 위해서는 아크릴은 메디움을 써야 돼. 번지는 메디움, 반짝이는 메디움, 마트한 메디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로스 메디움. 너무 복잡해, 아크릴은. 근데 이 수채화나 수묵은 아주 간결하죠. 물감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추상, 반추상, 구상 이렇게 했는데, 반추상과 구상과는 비슷해. 여기에도 이게 물고기입니까? 아니잖아. 그냥 물고기 형태만 은근히 보여주려고 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절대로 물고기인지 짐작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건 뭐 반추상이지. 그러니까 똑같이 그린다. 사진처럼 똑같이 그린다가 구상이냐? 그건 아니죠. 물체가 그래도 사람이 인지할 정도로 그리는 거를 갖다가 구상이라고 그러고, 반추상은 아리까리한 거예요. 진짜 말하자면 저게 구상이야 추상이야 뭐 이런 거. 반추상. 우리 한때 그렇게 그린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하지만 뭐 그거는 호불호가니까 자기가 자기 잣대로 생각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든 그건 상관없죠. 하지만 추상은 모든 거를 다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흐트러뜨렸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하기 쉬운 거잖아요. 제일 하기 쉬운 건데 추상이 왜곡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외유내강, 내강 외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추상이 제대로 비춰지려면은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겉만 번지를 해가지고 모든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막 내갈긴다? 그게 무슨 예술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본질을 잘 다스려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속은 빈 껍데기가 겉만 센 척하는 추상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안 좋아진다고 결국은. 근데 내실을 잘 귀하던 사람이 나중에 추상을 하든 구상을 하든 다 똑같다고요. 그 본질을 찾아가고 자기의 어떤 잘 구축을 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수련이죠. 수련. 잘 닦는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어떤 기법이든 뭐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에 자기 그림을 자기 스타일로 잘 만든다는 거는 내공도 기르고 다 길러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르 한다든가 누구 걸 계속 따라 한다거나 이러면은 끝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수채화 그 강의 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관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영.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이런 이 두 가지를 계속 하면서 한 가지 계속 따라다니는 거는 그 자기의 멘탈 확립이죠. 이거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생각했던 세상의 아름다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 먹어서도
또 다른 그 중요함이 또 생겨나거든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이제 제가 이 드로잉을 해 가면서 아니면은 형태를 잡아가는 요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까 처음에 커리큘럼 짤 때 사실은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커리큘럼을 짰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영상 촬영이 이제 아이폰이라 잘 보면은 제가 여기 사람을 하나 그려놨어요. 여기 인체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퍼스펙티브는 이렇게 돼 있죠. 점점 멀어질수록 꼭지점이 작아진다고. 여긴 크고. 이건 반대로 그렸죠. 여기가 넓고 여기가 좁단 말이에요. 이 안에 사람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무시한다고 절대로 자기 위주로 간다고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야 항상.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면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화를 봐도 뭐를 봐도 우리가 그 해칭 기법 뭐 여러 가지 기법 그런 거 다 구사하는데 결국은 다 이쪽으로 간다고. 모든 형태가. 사진을 찍어서 거꾸로 이렇게 그린다? 어림없어요. 이게 안 나와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사진을 찍었을 때 이미 저쪽 끝에 있는 이 크기가 이미 퍼스펙티브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뽀샵을 하고 뭐 해도 안 돼요. 시각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앞에서 찍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려면은 다르게 그려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이쪽에서 그림이라는 게 항상 자기가 주체만 되면은 이게 다 퍼스펙티브로 이렇게 간다고. 근데 이 철학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은요. 우리 이거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이 민화를 예를 지난번에 제가 드렸잖아요. 민화는 사람이 쳐다보지만 이걸 그린 사람은 자기의 존재는 있고 남들에게 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사인을 안 한다고 자기의 존재를 낮추고 이 어떤 복이나 이런 거를 더 준다고. 우리가 말로만 매일 우리 대중이나 누구를 사랑한다, 뭐 한다, 나 대중을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은 사실 이 생각은 안 한다고. 결국은 거기 밑에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사인을 한다고. 자, 그렇게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이기는 거지, 사실은. 하지만 예전에 우리 민화에서는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가 항상 무시했던 이 저작거리에서 판매하고 팔았던 그림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뭐 좀 낮게 보고 막 이러잖아요. 특히 사대부 양반들은 아주 우습게 생각했다고. 중인의 그림이나 아니면 노비의 그림을 아주 뭐 진짜 털끝만큼도 인정 안 하고 그런 게 있었다고요. 뭐 우리가 뭐 구한말까지도 그 노비 제도가 계속 있었잖아요. 뭐 한편으로는 뭐 외세 때문에 그게 해방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뭐 그건 그거고요. 그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유스러움에 남한테 좀 무언가 주는 거 이런 거는 보통 생각을 해가지고는 항상 어긋난다고 그 논리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만약에 그려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진짜 잘 생각하면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스펙티브를 거꾸로 그린다. 내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만화가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거는 알아요.
얼마 전에 제 수채화에 이 글인데, 저 퍼스펙티브를 몇 개를 넣고 시각을 잡으셨나요? 이렇게 했을 때, 뭐, 보통은 그래요. 내가 주체가 되니까, 뭐, 이쪽으로 가는 퍼스펙티브,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는 퍼스펙티브, 그 다음에 이 밑으로 꺼지는 퍼스펙티브, 뭐, 이렇게 다각도로 줄 수는 있어요. 이 원칙에 맞춘다고, 전부 다. 이거에 또 굉장한 이 만화가들도 계세요. 뭐 제가 좋아했던, 그 다음에 아끼고 그랬던 부분 중에서는 뭐 돌아가셨어요. 일찍 또 심장마비로.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거를 또 우리 민족들이, 화가들이 잘해요. 이 방법을, 퍼스펙티브를 주는 거를. 그러니까 이 주체에서 위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저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는 둥글잖아요. 이게 벌써 이 법칙이 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코페르니쿠스인데. 근데 그리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 주체만 보고 하면은 거의 평면이 돼 버린다고. 평면적 구도. 이렇게 되면 그림이 재미없는 거야. 그림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면 개성이 없다고. 맨날 비슷비슷해, 그림이. 아무리 잘 그려도 터널을 못 뛰어넘어. 아무리 잘 그려도 인상파를 못 뛰어넘어. 이거는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에요.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원리 법칙의 문제죠. 우주를 생각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이거는 지금 위에서 본 거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율곡과 노승의 대화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하늘에서 막 수리가 막 날로, 독수리가 막 나르고, 이 연못에는 이렇게 막 물고기가 논이러. 근데 스님이 얘기하잖아요. 스님이 저거는 공입니까? 색입니까? 막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말로써 떠나 있고 언어로서 정리하고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의.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 상상. 이게 뭐냐면 이거를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늘에서 매가 날르는 이유가 있고 다 먹이를 향하고 있죠. 살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기본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죠? 있는 건데 그걸 두 분이서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전에 벌써 이런 논쟁을 벌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과는 이제 나중에 이 서양 철학 하시던 분들은 뭐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결론이 있어요. 동양에는. 이게 이제 본질이에요. 본질. 애시당초부터 있었던 거. 우리는 이거를 향해서 말을 해요. 너의 본질은 뭐냐 자꾸 정의를 내리려고 그래. 그 수채화의 정의를 내리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은 이 정의나 이런 거는 계속 움직인다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 다르죠? 정의를 내리는 순간 그거는 그냥 세팅돼서 과거예요. 그냥. 미래가 없다고. 그 다음에 죽은 거야. 죽은 거. 이런 거를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은 서양에서는 이브미쇼고 동양에서는 성리학자들이죠. 근데 이 본질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원래니까. 원래. 원초적인 거. 이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뿐이죠. 그죠?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막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가는 방법은 다 달라도 그 방법을 향해서 가는 마음이 올바르다면 좋은 거고 이게 바르지 않으면은 깨지는 거죠. 뭐. 그런 얘기예요. 아, 갑자기 목이 잠겨가지고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림을 그려보면서 생각을 이제 하시게 만들게요. 일단은 제가 두 가지 이게 물을 좀 발라주고 그다음에 뭐 가령 뭐 색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일단 수채화니까 이 지금 번지는 거 잘 보세요. 제가 가늘게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지금 나무 가지를 이렇게 그리고 이 막 번져 나가죠. 그러면은 아까 물 안 칠한 부분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또 물을 또 찍어줘요. 막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웻온 웨트하고 웻온 드라이 그 다음에 드라이 온 웻 이 세 가지를 그 두 가지만 아시면은 이렇게 좀 잘 그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전체적으로 칠하면은 이런 느낌들만 나오는데 물을 부분적으로 칠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령 뭐 단풍나무를 그리는데 이 많은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이 수채화는 어려워진다고.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왜냐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근데 이 계속 한 가지 시스템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지금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계속 그리면은 이 그림이 딱딱해. 그럼 생각할 게 또 많아진다고요. 여기다가 뭐 또 뭐 이 단풍을 그리려면 뭐 이렇게 좀 뭐 밑바탕을 좀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쵸? 방법은 방법이에요. 이것도 단풍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도 돼요.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어느 게 더 풍부하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번져나간 느낌이 조금 있는 게 훨씬 더 풍부하다고 방법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보면 옛날에 그 밥 아저씨라고 있었잖아요. 그분 되게 쉽게 그리잖아요, 그림을. 근데 그 쉽게 그리는 것도 그거 쉬운 거는 아니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또 우습게 생각하다고. 제가 다른 방법으로 또 나무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게 여러 가지 그 표현 방법에 따라 가지고 나무는 뭐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조금 약간 더 이제 좀 고급 테크닉을 한번 뭐 부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번 또 해보면은 머릿속에 일단 좀 뭐 있는 거하고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제 좀 약간 나는 의도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 그림에. 그죠? 근데 나는 뭔가 생각하면서 뭐 생각해 둔 게 있거든. 그걸 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이 지금 나무를 그릴 거예요. 나무를 그리는데 뭐 아까 그런 방식에서 조금 뭐 진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색다른 나무를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이제 이 방법에 대한 거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잘 보세요. 얘가 이 만드는 방법을
이 나무를 그리는 것도 이런 뭐 나무 가장이나 이 가지나 이런 거 이게 신경 쓸 거 없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관찰을 통해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머릿속에 살짝 그 뭔가 상상을 하면서 이 경영을 해야 된다고. 어떻게 내가 그려 나가겠다 이런 그런 경영을 좀 하는 게 좋거든요. 특히 이제 뭐 이 숲 같은 거 뭐 이런 거 막 그릴 때는 그 뭐 나뭇잎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표현할 때 어디까지 내가 그 드라이한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또 그 웨트한 상태, 젖어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거는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배경을 또 어떻게 해가지고 표현을 할 것인가, 이런 거는 이 자기 스스로 휴지가 자꾸 보여. 내가 뒤에다가 그 휴지를 숨겨놓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물 조절할 때는 또 이 휴지 같은 거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뭐 저기 좀 보여드리려고 좀 이렇게 좀 급하게 터치를 하긴 하는데, 이 지금 나무 하나를 그리는 과정에 있어도 제가 그 많은 그 뭐라 그럴까 생각을 지금 하면서 그리고 있다고. 여기 이 복잡하게 하는데 이 부분에는 좀 디테일하게 하겠다고 지금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가령 제가 이 제주도에 그 곶자왈 자주 가거든요. 제가 가을산 같은 거 뒤에 배경은 거의 막 이런 색으로 막 탁 돼 있어요. 그럼 뒤에 이제 산 같은 거 이렇게 그리고, 나무가 주제죠 지금 여기서는. 이 채도와 뭐 이 그 어떤 복잡하고 안 복잡하고 이런 걸 이용해 가면서 이 맛을 즐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디를 또 조금 더 살려주고 싶다, 죽이고 싶다라고 그런 말 안 쓰기로 했는데, 이 관찰을 통해서 보면은 나뭇잎도 굉장히 그 어떤 다르잖아요. 그 어떤 생김새가. 앞에서 본 나뭇잎의 형태가 있고 옆에서 본 나뭇잎의 형태가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막 찍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그 이 가을이 돼도 어떤 거는 빨갛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직은 청록색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자세히 보면서 여기는 물건을 더 쌓아둔다, 이런 식으로 경영하듯이, 뭐 가령 슈퍼마켓을 경영하는데 디스플레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는 좀 잘 보이는 데는 어떻게 하고, 또 잘 안 보이는 데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를 조금씩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터치도 지금 제가 쓰는 거 보면은 이게 막 터치도 있지만 정성 들여가지고 이렇게 특히 이제 캐나다 단풍 같은 경우에는 작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뭐 그래갖고 조금 틀을 만들어 준다거나, 뭐 그런 식의 그 터치도 가능하겠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 뒤에 이 나무에 여기 하얀 데를 많이 남겨놨잖아요. 그 남겨놓은 것도 더 남겨놓으려면 여기를 더 어둡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어두운 배경을 했을 때 나중에 말린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웨트 온 드라이에서 웨트 온 웨트에다 그린 게 아니라 웨트 온 드라이. 그러니까 젖은 상태가 말려 가지고 이 하는 그런 기법이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내가 그 두 가지만 알면은 그림은 다 그릴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게 농담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런 데는 그냥 드라이 온 웨트예요. 그냥 젖지 않은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밀하게 살리기는 이런 데가 더 좋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말릴 거라고. 말린 다음에 여기다 터치를 또 이렇게 넣을 거라고. 이런 거 자체가 말하자면은 다 경영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붓도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이 부드러운 모필 붓이 있고, 이것처럼 이렇게 좀 뻣뻣한 청설모로 된 붓도 있고, 이런 거는 이 풀잎 치기가 굉장히 좋다고. 이 풀잎 같은 거 칠 때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효과가 되게 좋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수없이 반복질을 이렇게 하면은
밑에 여기에 풀숲을 그릴 수가 있다고. 여기에 있는 이런 터치 같은 거, 이거는 제가 그 해칭할 때 여러분들 가르쳐 드렸잖아요. 좀 연습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걸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가실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뭐 이렇게 따라해도 이렇게 안 나오는 게 당연하죠. 왜냐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 풀숲을.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 하고 따라하는 사람들은 어디다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 그 유명한 돌아가신 밥 아저씨는 천천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부터 그리고 뭐 거기에 그림자 그리고 이렇게 차례차례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만은 그냥 작가들 거 따라하긴 너무 어렵죠. 그 사진 보고 한다거나 그 작가들 그림을 보고 한다거나 그러면 저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진행하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약간 좀 어색하고 그런 거 이렇게 보고 그리면은 어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제가 이 설명을 안 하면은 저게 뭘 그린 거지? 뭘 어떻게 한 거지? 하나도 모르신다고, 만약에 저거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할 때 어떤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작품에는 이 의도가 있다고, 이 그림 그리는 사람의. 지금 여기도 외곽선을 제가 나무에 외곽선을 좀 두면서 이 약간 이제 여기는 웻돈 드라이가 이제 이 마르니까 드라이온 웻이 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뭐 표피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해칭 기법이라든가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 친다거나 했고 표피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외곽선이 좀 필요하면은 또 거기다가 뭐 이렇게 좀 해주고, 뭐 나무들 보면 표피의 문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일부러 계속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래도 이 상태가 완전히 마른 다음에 표현해 줘야 되는 데가 있고 마르지 않은 데가 있고 그거를 갖다가 조절을 해줘야 된다고. 그 조절을 해야만 어떤 재밌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재미가 없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는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렇지. 나는 그냥 이제 시작했는데 좀 천천히 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더 이상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지금 제가 영상 엄청 많이 올려놨잖아요. 근데 올려놨는데도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이렇게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막 이러면은 이게 계속 헷갈린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나갈 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웻돈 웻, 드라이온 웻, 웻돈 드라이. 그 두 가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다 지금 아직 화이트 남아있는 부분에는 얼마든지 여지가 있다고, 여기 디테일을 살릴 여지가. 작은 세피를 이용해갖고 디테일하게 살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깥에 부분이 이제 또 마르면은, 이런 마른 가지에서도 약간 또 디테일을 또 이렇게 줄 수가 있어. 밑으로 뻗어나오는 가지 이렇게 뭐 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좀 나무를 관찰하다 보면은 이 복잡한 거를 처음부터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스케치를 다 완벽하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다고. 이 나무가 가진 이 진짜 특히 이제 제주도에 가면, 이거는 이제 제주도 나무는 아닌데 팽나무 같은 거 보면 아주 엄청 복잡하거든요. 걔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걔도 많은 어떤 이 줄기라든가 가지라든가 이런 게 복잡해요. 걔는 더. 근데 그런 거는 유심히 관찰해야 돼. 거기 앉아서 그림 그릴 일이 아니라 걔를 관찰을 해야 된다고. 그거 하루 만에 그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관찰을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나왔고 저게 성장을 어떻게 했었고 이런 것도 그냥 재미삼아서 이렇게 하나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그래서 계속
하면서 이렇게 꾸며 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은 내가 설명하느라고 가운데다가 나무를 턱 박았지만은 이 나무를 이만큼 옮겨주고 뭐 일부 그 어떤 유튜버들은 이거를 뭐 황금 분할 1대 3.418인가 황금 분할에 여기다 돌아 자꾸. 그런데 그거는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흔히들 알고 있는. 자기가 꾸며야 된다고. 가운데다 놓든 사이드에 놓든 저 뒤에다 놓든.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그 뒤에가 오히려 넓어. 앞에가 좀 좁고 뭐 그런 거는 자기가 경영을 하는 거죠. 모든 거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런데 이제 밝은 부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밝은 부분도 얘를 돋보이게 하려면은 여기를 더 어둡게 하면 되는 거고, 이 어두운 부분은 또 이렇게 해나가면서 여기 디테일을 줄 때 또 그림자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그 어떤 사물마다. 또 특히 나무는 나뭇가지의 그 명암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그 안에서 또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복잡하게 하고 가령 여기다가 뭐 이 동물 같은 거 이런 걸 집어넣는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설명이 바쁘니까 여기까지. 이건 복습이에요, 복습. 요거는 그리는 영상을 제가 녹화를 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자, 필법은 퍼스펙티브를 서양학적으로 공부하고, 자, 이거는 동양학적도 아니에요. 여러 군데로 막 흐트러뜨렸다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먹선도 마찬가지죠. 먹선도 우리가 해칭을 배우는데 계속 선을 이렇게 이용하잖아요. 일본 만화나 이런 거 보면. 근데 만화를 그리는 분들이 이렇게 흐트러뜨리면은 흐트러뜨리잖아요. 그러면 아주 질색을 한다고. 다루는 사람이나 출판사나 뭐든 이게 안 먹히는 거야. 이런 게 대중들한테는. 그러니까 해칭도 다 똑같아. 결국에 들여다보면 다 사실적이야. 그런 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회화라는 거는 회화라는 거는 열린 세계예요. 열린 세계이기 때문에 기법이나 모든 것조차도 자유스러워야 된다. 또 그거를 향해서 가야 재미있고. 재미있으셨어요? 또 이거 재미없다 그러면 안 되는데.